안녕하십니까, 성태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계 최고의 학승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지관 큰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관 큰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교학을 비롯한 내외전의 연구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한국 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학이 진흥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며 이런 목적을 위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신 지관 큰스님께서는 후진양성에 진력하시는 한편 오랜 원력이신 불교 대사전의 편찬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경국사 찾아와 보니까 도량이 아주 정갈하고 편안한 것이 스님 분위기를 닮은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 이 경국사에 주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여기 온 지는 79년에 왔기 때문에 한 16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한참 됐습니다. 네, 이 보니까 요사체도 전부 그 전통적인 양식인데 스님께서 직접 불사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니까 네. 그때 그 보경 스님이라는 노심이 계셨는데 한 60년을 이렇게 주지로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많이 타락된 것을 보수를 하면서 원형을 그대로 살리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는 흔히 뭐 없고 새로 짓자는 말도 있고 무슨 뭐 양옥을 져가지고 회관하자는 말도 전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은 뒤로 조금 확장을 했지만 그 외에는 원형 그대로 살려서 뭐 보수를 한 편입니다. 참 그런 정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냥 무조건 크게 해가지고 새로운 양식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있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보면은 사찰뿐만 아니고 막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에 그 무슨 큰 규모 또는 뭐 동양 제일, 뭐 세계 제일 이런 그 허황된 생각 때문에 크게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전통이 그만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건 매우 참 유감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일로 그 많이 시간을 보내십니까? 요즘은 뭐 그전부터 계속된 일인데요. 가장 큰 일이 불교 대사전 편찬 작업 오래됐습니다. 한 14년 계속되고 또 그다음에 해마다 한 권씩 내는 한국 우리나라의 그 신라부터 내려오는 금성문이 있지만은 다 하려면 더구나 뭐 또 시간이 그렇고 우선 1차적으로 신림내 고성 그 비문을 빼놓지 않고 연대별로 다른 여러 번을 교감 그 비교해서 오자들 고치고 그다음에 번역하고 주석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곳에 가산학보라는 책을 내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강의를 또 금성문 강의도 하고 기타 교리 강의를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신 후 지금 계속 한 20여 년 되시나요? 강의를 하신 지가. 쭉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 대학 강의 외에는 그 강원에서도 그 쭉 강의를 계속 해오셨죠? 어디에서 처음으로 강원 강의를 시작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 대구 동화사에서 뭐 약 한 1년 좀 했고 그 뒤에 57년부터 해인사서 해인강원에서 불교 정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그 강의를 한 11년 했고 그 뒤로 이제 서울로 와서 예, 동화사에서 처음 시작하셨지만 그럼 주로 강의는 강원 강의는 그런 해인사에서 그렇죠, 많이 하셨겠군요. 해인사죠. 예,
10년 넘도록 쭉 해인사 강의를 강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 아주 일화도 많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혹시 강원에서 강의하시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일화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은 글쎄 그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됐을 때인데 네. 그게 이제 한 달에 그 2번씩 목욕 삭발일이 있고 목욕 삭발. 네, 대중이 이제 목욕하고 삭발하고 하는 네. 게 있고 그러고 나서 그날 또 포사를 합니다. 예. 포사는 예. 예, 비구는 비구개번 외우고 예. 포사는 포사를 하는 거 있는 자자하는 게 있는데 예. 그날 쉬는 날인데 이 강원 학인들이 쉬는 날이니까 예. 거기를 또 빠지기를 좋아해 한 거예요. 막 억지로 이제 막 강제로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그 하긴 세 사람이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모르게 그만 거기 참여 안 하고만 쉬려고 삭바냐 산에 등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11월 달인가 뭐 11월 말인가 됐는데 그 백리남 뒤로 해가지고 그 산등을 타가지고 상봉을 해서 내려오다가 예. 중간에 오다가 그만 기진해가지고 아유. 중간에서 그만 하나 약간 이 눈이 한 1m 상한데 이 눈에 이 다니니까 예. 발을 빼올리는데 힘이 막 거기서 하고 굉장히 아침도 안 먹고 그만 살짝 빠져 나갔으니까 예. 그만 중간에 가다가 약하나고만 예. 법파라고 하는데 그만 중간에서 그만 기진했단 말이야. 네. 한참 먹고 가다가 그만 죽어버려서 그만 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냥 예. 내려오다가 중봉 뒤에서 그래 그걸 참 나중에 이제 보니 참 그만 안 돼. 그래 그때 그 강사사표를 제가 냈어요. 이제 방장신대가 근데 참 예. 성철스님이 방장인데 그러니까 방장신 뭐 안 된다 그래 나도 그럼 끝까지 그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만 계속 하긴 했는데 그런 예. 그 일이 있어. 그 가면 현재 바위에다가 그 법합이고 설중 조난 지쳐라 해가지고 이게 해결한 게 있어요. 네. 그것도 행사에서는 한 그런 그 한 장이 되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참 제가 알기로는 스님이 자원 스님을 이제 스님으로 모시고 출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참 스님의 생에 자원 스님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스님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세 분을 마음에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세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운허 스님 예. 돌아가셨는데 운허 스님에게는 제가 이 경을 배운 예. 선생 처음부터 그걸 몇개 대개는 또 이제 뭐 강원에 왔다 갔다 뭐 어느 강원에서 사집 어느 강원에서 사교 어디가 예. 대교 나누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선생님 밑에서 그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다음에 자원 스님이 은사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참 엄격하신 분이죠. 그냥 네, 율사이시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또 한 분은 영암 스님 예. 영암 스님이 우리 원사심하고 참 그렇게 참 친한 예. 영암 스님 연세가 한 네 살인가 5살인가 더 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옛날 뭐 한 20대부터 그렇게 친한 도반이세요. 예. 그 원사 스님처럼 모시고 그 세 분 밑에 제가 뭐 참 어떻게 뼈가 큰 택이죠. 부처님 밑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성철 스님도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 통도사 박백환 스님 같은 분. 예. 또 이 석주 스님 같은 분들 제가 존경을 참 버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맥으로 따지시면은 운어 스님 계통을 많이 의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걸로 뭐 한 계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스님 그런 여러 큰 스님 영향 아래서 일가를 이루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뒤로도 또 굉장히 그 불교 집안일에 여러 가지 중임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동국대 총장이라든가 해인사 주지도 아마 3번을 역임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해인사 주지는 68년에서 68년 72년 초까지 했고요. 예. 한 25년 됐고 그리고 내놓고 서울 와 있었는데 내놓고는 이제 전임 주지는 자리를 비견한데 서울로 청룡함에 있었습니다. 예. 요 삼성교 6개월 만에 또 올라와 주지를 해달라 그래요. 예. 그때는 제가 학교에 동대 전임 강사가 됐을 때고 예. 안 간다고 거절했고 요 3년 전에 또 한번 했고 2번 예. 하고 3번은 취임은 한 번은 취임 안 한 택입니다. 3번은 안 하셨군요. 예, 2번 한 택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해인사 학풍이라든지 분위기를 이루시는데도 스님이
큰 역할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맡으시면서 사찰을 어떻게 가꾸시고 또 어떤 분위기로 이끌려는 그런 소신은 있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주지 때 옛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 혼자 살면은 첫째가 수행이고 예. 대중이 모아 사는 데는 첫째가 화합이고 예. 둘째가 수행이고 셋째가 경제다. 모아 사는데 운영면에서 본다고는 화합과 첫째는 화합, 예. 둘째는 수행, 수행. 셋째는 경제. 예. 이 세 가지 아마 순서를 매기자면은 예. 대중이 많이 사는데 화합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가기 때문에 예. 또 모아 사는 건 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모아 사는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사사고양이라는 게 뭐 밥도 필요하고 뭐 방사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혼자 서울에 산다면은 마땅히 수행이 앞서는 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암스러운 질문 같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조계종 국내 박사 1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실 기회도 많으셨을 텐데 국내에서 하시게 된 동기하고 또 국내에서 하신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국내 무슨 일호라 하는 얘기는 좀 수정해야 될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불교 요 최건사에 있어서 학위를 받은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백성욱 박사라든지 김범민 스님이라든지 예. 또 서경보 스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만 불교 정화 이후에 비구성 종단에서 따진다면은 뭐 국내에서 제가 먼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네. 있고요. 외국에 가지 않는 것은 뭐 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생각해 보니까 국내 한국 불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외국 가서 할 그런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시간도 그렇게 또 뭐 여유가 자유가 없었는 그런 이유로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외국에 나가는 거나 국내에 있는 거나 장단점은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학문에도 너무 그 외국 것을 숭상하는 풍조가 만연한 데서는 참 스님 같은 분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뭐 분야에서 기여를 하셨지만 동국대학교 또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동국대학은 유일한 거의 독립대학이라서 국제적인 대학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럴 만한 여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해 오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스님께서. 예, 제가 동국대학교의 그 총장을 4년간 역임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예. 오로지 부처님의 힘이라고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총장 재임 4년 동안에 무슨 일을 제대로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동국대학교가 그 설립된 지는 벌써 한 9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참 선각을 참 한 탓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참 사찰 삼보의 그 정제를 모두 허리를 졸라매가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첫째는 부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되고 예. 둘째는 그런 선사 스님들이 이뤄놓은 그 바탕이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동대가 있을 수 없고 동대 무슨 뭐 그게 뭐 간부가 있을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떤 이사장이든 어떤 총장이든 간에 아마 책임을 맡은 이상에는 잘하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예. 다만 그때마다 여건이 좀 잘 갖추어지면 업적을 좀 많이 남기고 네. 또 보기 좀 그렇고 여건이 안 맞으면은 애를 써도 또 그런 예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애를 썼습니다만은 현재로 볼 때 우리 그 동국대학교가 아마 연한으로 보나 또 불교라 하는 교단으로 보나 예. 단연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를 좀 더 두각을 노출시키는 방법은
외형적으로 뭐 건물을 교사를 많이 짓고 뭐 제2, 제3 캠퍼스를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저는 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나 무슨 뭐 이 학교나 또는 어떤 단체가 개성 특성이 없으면은 경쟁할 어떤 초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보면은 참 동국대 하는 이름은 아주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에서 도양 사상 어떤 그 참 뭘 표방하는 그 배움의 전당이기 때문에 뭐 국내 서울대학도 있고 연대 고대 다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볼 때는 오히려 동대를 또 잘 보는 점이 없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더 힘을 모으고 그 동국대학교가 우리 조계종단에 없으면은 눈썹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해를 못한 분은 모르신다만은 바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동국대가 참 종단의 가장 중요한 대사회적으로 그런 기관인데 앞으로도 우리 사부대중이 더 인식을 좀 높이고 힘을 모으고 또 개성을 좀 살려서 더욱 발전되기를 참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불교의 참 특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대학으로서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사부대중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스님의 교학 부흥에 관한 평소의 지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물론 선종에서는 선종이 제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정토종에서는 정토종이 제일이라고 할 거고 옛날에 무슨 뭐 대천 대각국사 같은 분은 천대종을 주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보조스님 같은 분은 선종을 주장을 하고 각각 자기 소속의 종파가 제일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제3자의 눈, 불교 전체에서 총괄하는 눈 이런 걸 볼 때는 가령 자기 종파만 옳고 남의 종파는 뭐 시원찮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여러 종파의 내용을 말씀했을 때는 그 분야가 다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선종은 참 선계에 있어서 참선하는 선방에서 모두 수행을 잘하고 있고 또 많은 선방이 있고 거기에는 오로지 그 참 정신 하나만 가지고 공안을 들고 참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있는데 교정이라든지 교학면에 있어서는 지금 제방에 강원도 있고 동국대학교에 불교대학도 있고 또 지금 중앙성가대학도 있고 뭐 기타 뭐 그런 그 사설 뭐 학원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 뜻이 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 연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은 불교를 위해서 하는 이런 힘이 잘 모아져야 되겠는데 이렇지 않고 선에서는 교는 뭐 시원찮는 거 또 교정은 또 뭐 선이 뭐 또 어떠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는 부처님의 그 말씀 해주신 그 진리고 선은 그야말로 주체인 마음을 찾으라는 길이고 또 유를 말하면 생활해 나가는데 규범 이게 결국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이제 뭐 교회 별전해서 선은 교 밖에 따로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따져본다면은 선사상도 경전 속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엄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또 능가경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경전에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선에서 발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각국사 선문염송에 보면 1400칙이 있는데 그게가 무슨 경에 뭐라 한 이 얘기를 갖다 놓고 그거를 따서 한 화두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바탕이 경전에 둔 것이지 경전 없이 그냥 그만 땅에서 솟아오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체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기 때문에 선은 수행하는 분 가운데 참 그야말로 최상성이고 가장 간결하고 가장 그 중요한 성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과 교가 일치가 돼야 되고 또 율도 행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을 보지 날매는 못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참 행동 거지 모습을 똑바르게 보여야 또 우리 후배들에게 신심도 주고 바르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개정해 3합 또 경륜론 3장 외형적으로는 경륜론 3장이고 내면은 개정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 너무 한쪽으로 완고해가지고 대타 정신으로 가는 것은 그 불교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참 국내에서 보더라도 불교 주변에 도전하는 다른 종교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정신 안 차리면은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고 좁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포교 교육이 앞서지 아니하면은 참선하는 큰 스님들이 어디에 설 땅이 없다. 부처님도 제자들이 바쁘니까 남아 계시지 아무도 없고 하면은 그 교세라는 건 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교세를 확장한다 그러면은 수행을 잘 해야 되고 참선을 해서 또 연구를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해서 국민 전체에게 나아가서는 이 세계 인류들에게 그 사상으로 살 수 있어야만이 평화가 오지 무슨 뭐 힘 가지고 세계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 밖에 선도 없고 선 밖에 교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저 힘 있는 대로 그저 할 수 있는 데까지 교학에 지금 뭐 이렇게 미역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스님이 뭐 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지나치게 균형이 깨져 있고 불교만 있는 시대 상황도 아니라면 분명히 교가 부흥해야 선도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부흥을 해야죠. 이렇게 불교 교육이라든지 불교 연구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혹시 우리 현실의 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동국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시면서 또 안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 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목은 없고요. 교육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일반 교육인데요. 지금 그 국가의 교육 제도를 우리가 이제 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오로지 이 최고 그 배움의 전당 고등교육 그 대학 그 학장에서도 어느 쪽 흘러가느냐 하면은 이 기능을 육성하고 또 인재 충당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지금 이 정보통신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전자공학이 앞서야 한다. 그거다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데 우리는 우리 교육이 100년을 내다 보아서 우리 그 지금부터 이 후대로 밑바닥 깔아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뭐냐? 여기에는 우리의 전통 사상, 한국적인 주체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지 무슨 경제명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무슨 교과목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제 왔다 갔다 저항우왕 이래 생기니까 결국 너다음에 가서 이제 이 정보통신 이 부분이 또 현천해지면 또 바꿔버린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좀 필요하지 모르지만 멀리 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국사를 영 무시하고 국사가 지금 영구만 관세를 받아가지고 그럼 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라를 어떻게 아느냐? 지나라를 모르는 국민이 그게 뭐 하는 국민이냐? 이거는 송장이지 인간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인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데는 그게는 참 그야말로 정신 교육.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지대로 우리가 인성 교육. 또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교육을 좀 꾸준히 나가야지 그때 필요하다고 세상 법은 그때 변하면 또 자꾸 단점이 생기니까 너무 주체 없이 민감하게 흔들리는 것은 나는 아주 보기에 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세우셔서 그 연구 활동을 하시고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그 민족 정신이 원형이라고 하는 불교 문화를 발굴해내고 또 후학들을 양성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죠. 발전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죠. 네. 제가 뭐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님이 직접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개설하시고 그 운영하시는 뜻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가산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은 한 5년 됐습니다. 예. 동대 그 총장 책임을 내놓고 나니까 또 뭐 부처님 은혜를 뭐 미륵이라마 갚는다고 내 또 할 의무를 한다 그러면은 네. 썸바 가서 참선하는 길 아니면은 또 포교하는 길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좀 불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그 뭐 가르치는 데는 각 절마다 법회도 하고 절마다 무슨 또 교양대학도 있고 네. 또 전국에 전통 강원도 있고 예. 뭐 성가대학 또는 동국대학, 불교대학 등등이 많이 있는데 예. 좀 그 사부대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예. 예를 들면은 불교 신자로서 신님이나 아마 신자나 사부대중 중에 예. 불교학을 하면서 인접 방문하는 사람, 예. 예를 들면은 의학을 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예. 불교를 좀 안다. 근데 그분이 전공이 의학이다. 네. 이거는 불교와 의학을 연접을 해서 불교 쪽에도 의학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분이 좀 더 힘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분야가 예. 지금 그럽니다. 불교 공부를 좀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데가 없다. 네. 논문 한 편 써도 실어주지도 않는다. 예. 뭐 어디 하면 그러면 자기네끼리만 뭐 팩을 해가지고 뭐 씻고 이러니까 불교 연구할 맛도 안 나고 예. 뭐 연구만 그러니까 그 발전을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사찰 안에 종단 안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밖으로까지 이게 뻗쳐야 교세 확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분들 특히 젊은 소장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로서 그분이 하는 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접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더욱더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이 모아가지고 서로 참 토론도 할 수 있는 마당도 만들고 예. 또 그들이 글을 쓰면은 또 논문에 실어주는 그게 가산학보가 예. 그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지금 가산문화원에서는 원전을 중심하기 때문에 예. 지금 원전이라면은 하문도 2차 원전입니다. 그렇죠. 알리어하고 산스크리트가 그 다음에 티베트죠. 그게 이제 원전이고 예. 하문은 2차 원전이고 예. 번역한 거는 이거는 몇십 리 밖에 나온 거고. 다시 그걸 또 한글로 번역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을 알고 더듬어 늘어와야지. 예. 더듬어 올라가서는 감당을 못한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 빨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산스크리트는 우리보다 70년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지금 막 그것만 갖다 베끼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예. 안 하면 어떻게 불교가 발전하느냐. 예. 그래서 인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 나는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학교에서 교수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잘 믿게 들어가. 중위 가서 하면은 에이 저거는 뭐 스님이니까 저설한다 하는 게 한 접을 접어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 불제자 그 참 스님 아닌 그런 그 처사나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불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전공에다 한다 그러면은 네. 참 효과적이고 그거는 교세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예. 이런 뜻으로 그거를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겸해서 강의를 거기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듣고 싶은 사람은 그건 기준이 있어서 예. 또 뭐 아무나 못 들은 그래 말은 그럽니다. 그거 가려니까는 뭐 너무 좀 그렇다고 말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뭐 장소가 비좁고 아무나 또 그렇게 할 그런 넓은 민족도 없고 일반 하는 거는 또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기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 네, 그런 그래서 사람 선발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하고 거예요. 있는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는 참 이렇게 그 스님, 승가라는 벽을 넘어서 제가불자들, 전공자들을 각각 그 불교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문을 또 열어주시고 후진 양성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제가 독특하게 생각한 것이 아마도 금석학 강의가 금성문 금석학 강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불교와 금석학, 금성문 연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스님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대답해 주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금석학이라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금석학이 뭔지 예. 우리는 불교에서 뭐 화엄경 무슨 뭐 법화경 해야 좀 귀에 건강해야하는데 금석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죠. 금석이라는 게 쇠붙이나 돌에 새겨 놓은 문자이기 때문에 예. 뭐 중국에서는 뿐만 아니라 나무에 새긴 거 무슨 뭐 저 벽돌에 새긴 거 그릇에 새긴 거 예. 뭐 불상의 명 뭐 등등 종이에 안 새긴 거는 다 금석학으로 잡는데 그렇죠. 금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나 학문의 1차 자료입니다. 그게 예, 예. 1차 자료. 그래서 우리나라 금성문 하면은 뭐 그 역사니까 예. 뭐 국가의 그 유공자들 비도 있고 뭐 유명한 뭐 참 옛날 위인들 비석도 있고 사찰 뭐 사적비도 있고 예. 또 신도비도 있고 네.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시간이 없고 1차적으로 내가 뭐 불교에 있는 스님의 한 사람이니까 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스님의 비석만을 1차적으로 번역을 하고 주석을 해서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신라께 제일 어렵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제도도 우리와 멀어져서 잘 모르는 거고 네. 또 그 뭐 그 언사 무슨 뭐 명칭도 다르고 또 문장도 그때 문장이 자꾸 우리와 어려웠기 때문에 네. 보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그 고성들 비문을 연대별로 해서 예. 그걸 여러 번 있는 거를 원전 화문은 다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오자라든지 교감, 예. 교감이란 말은 이제 이게 이제 비교해서 틀린 자 이렇게 뭐 보는 거죠. 예. 교감을 하고 역주 예. 해서 이제 번역하고 주하고 그래 놓으면 아마 그는 어지간 뭐 고등학교 졸업 정도면은 공부하려 하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것은 우리 선사 스님네를 드러내고 뭐 과장 안 하더라도 모습 그대로도 알려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네. 선사를 바로 드러내 가지고 면모를 드러내야만이 그 영광스럽고 불교가 빛나고 예. 또 자랑거리고 네. 그래서 그 금성문 속에는 이게 참 광범위합니다. 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그 본인의 사상이 그게 담겨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국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또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미술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모두 유명한 건 다 국보 보물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또 아주 낮은 것은 뭐 지정문화재 뭐 이런 거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도 불교 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신라나 고려시대는 비석을 마음대로 개인이 못하고 네. 문도들이 자기 신임을 할 만하면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서 네. 왕이 그 가하다고 결재를 해야 하면은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이 비물을 누가 쓸 거냐 예. 명필을 고르겠다. 누구를 시켜라 그 최고 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누가 또 써야 될 거냐 네. 지금 현재 무슨 저 일중 선생 무슨 여초 선생 이런 분을 같이 예. 그런 분들을 하라.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제 불교 미술, 서도, 역사 또 문학이 거기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그 당시에 제일관을 학자가 썼기 때문에 전부 어려워도 전부 그건 참 옥돌 같은 그 문장입니다. 네, 명문이죠. 문학이 그거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철학이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네. 불교학이 들어있고 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글 쓰신 분들이 뭐 중국 거 갔다가 안진경이 뭐 어떻고 뭐 무슨 뭐 화석이가 어떻고 또 무슨 뭐 왕이지가 어떻고 요것도 일본 사람들이 서책을 맨날 그것만 갖다 쓰니 그런데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라 김생글씨를 갖다 왜 서처를 못하느냐. 네. 김생글씨가 지금 저게 저 태자사에 있는 예. 그 비가 김생글씨입니다. 참 좋은 글씨죠. 그러니까 거기 예. 있고 또 단현스님 같은 애들 저 단속사 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업신이라는 분도 명필이고 뭐 명필이 많죠. 네, 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명필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전부 그만 중국계 제일 줄 알고 예. 이러니까 또 최치원 선생도 예. 사산비의 하나인 그 저 상계사 그분이 짓고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필첩해 놓으면 중국 것보다 하나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걸 자랑을 못하고 왜 안진교회가 뭐 그래 자하고 말이야 하석이가 뭐 그래 자하다고 그런 데만 엎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냐 예. 이런 점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금성문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해 있고 예. 또 그게 1차 자료고 그렇습니다. 1차 자료를 2차 자료부터 한다는 것은 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고 비문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더구나 뭐 큰 도를 할 수가 없고 또 뭐 문장을 많이 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내버리고 그 정수만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아주 알맹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실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제 몇 겹 나와가지고 남 그 해놓은 저 지말에가 설치니까네 한국에는 그거 참 학자로서는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그 학술적인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오시면서 제가불자들의 일상적인 신행을 위한 그 좋은 그 귀감들도 펴내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스님께서 직접 그 제가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위한 뭐 책들 소개 좀 해주시고 제가불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현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불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뭐 선언 책은 없는데요. 다만 신행 365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신행 365일. 그거는 1년 365일 날마다 네. 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경이나 논에나 어디 한 구절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한 구절 가져오고 네. 그것을 번역을 하고 네. 원문을 넣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해설을 좀 붙이고 예. 그 다음에 그 해의 그날 아니면 그 해 아니라도 1월 1일 날 불교에 관한 사건 아. 어느 고성이 태어났든지 아니면 뭐 열반했든지 네. 큰 뭐 종단의 사건이 있든지 인도, 중국, 뭐 한국, 일본 좀 해가지고 보이는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날 아, 전부 정리를 연대 거기에 거 들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그거 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하루 그 한 구절을 뭐 보면은 오히려 또 마음에 와 닿는 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예. 그게 신행 365일이고 예. 신행 구감은 내가 경사 처음 와가지고 네. 신도들하고 이제 뭐 법회하고 할 때 예. 수지하는 법요집인데 예. 그게 꼭 그 외워야 될 분 그 경을 그 이제 원문 놓고 번역하고 예. 또 뭐 신행생활하는 부분 세 개나 그런 게 있고요. 예. 제가 불자님들에게 뭐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은 네. 저는 이 많은 경전을 다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깨닫가면 너무 이래보다만 이리저리 그만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네네. 기독교에 무슨 바이블처럼 하나만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뭐 상종경전이 있고 뭐 공종경전이 있고 뭐 중도경전이 있고 해서 하니까 네. 이게 전문가 아니면은 중심을 못 잡는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불자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이건 소신인데요. 예.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범안경 보살계를 그 한고이니까 예. 보살. 상고는 심지어 법무이니까 그건 어렵고 네. 보살계 보면 그것도 또 이제 신도들에 해당되는 개가 한 반쯤 되니까 네. 보살계 정신을 우리 대성 정신하고 보살계 정신이 그게 뭐 네. 그게 우리 마음을 경계하는 그 규범이니까 네. 보살계 범안경을 그래 보살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에 네, 두 네. 번씩 네. 보살계를 계목을 하러 뭐 그거를
읽는 거 예. 읽어야 생활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네네. 며칠 가면 또 이게 마음이 풀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화엄경에 있는 보현행원 부모를 독성을 해야 한다. 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입니다. 예. 자비 실현.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체면을 세운다. 네. 불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뜻을 기껍게 해드리고 예. 부처님의 체면을 세운다. 동시에 그게 복이 되는 거다. 네. 그게 올바른 신행이라는 거예요. 네. 또 보살계를 가지고 그것도 윤리를 잘 지켜야 예. 규범을 세워나가고.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명인데 네. 법화경에 보문품, 보문품, 예. 보문품은 관세음보살님을 믿는 게고 네. 또 부처님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행, 신심 내는 데는 보문품을 외우고 또 그건 자리입니다. 그거는 자리. 예. 의지하는 삼귀 의지하는 마음이고 보현행을 보면 이타행입니다. 이타행을 해야 그래도 가치가 난다. 예. 그리고 중심 좌표를 정하는 것은 보살계 정신이다. 예. 그래서 나는 경 하는 거 많이 보는 것도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예. 이 세 가지를 꼭 그 소위 경전으로 신조로 해서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고 자주 읽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불자의 그 나가는 길에 옳지 무슨 잘못해가지고 뭐 조금 뭐 불행하면 점이나 보라 댕기고 뭐 이런 생각하서는 안 되니까 또 뭐 큰 불사가 복이나 질라 그러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스님 그 학문적인 업적을 또 쌓으셔서 불교 연구에 그 바탕을 마련해 주시는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이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책까지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법회도 이끌어가고 계시죠. 참 앞으로 이렇게 대중적인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불교를 또 정립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바탕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영역에서 또 활동해 주시는 스님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생각에 그 불교가 굉장히 부처님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21세기를 리드해갈, 이끌어갈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부처님의 정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환경 문제인데 스님께서는 아마도 제 인상 깊이 남은 것이 환경이란 문자까지도 인간 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온 그 문자다.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 글을 한번 써주신 걸 알고 있는데요. 아주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그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환경인데 그것을 또 그런 문제들, 불교가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예, 요즘 뭐 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그 과제로 좀 떠올라 있습니다. 예. 떠올라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 문제라는 게 없었고 예. 무슨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뭐 지질 오염이라든지 뭐 물을 오염한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원인을 다 보면 참 그야말로 많이 생산하고 뭐 수출을 많이 하고 공장을 뭐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배출하는 게 자꾸 그 뭐 하는데 지금 그 저쪽 그 서구 사람들을 환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는 다른 거는 전부 희생을 시켜도 좋다. 예. 그거는 인간 중심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인도 유학 가서는 영국 유학, 그때 영국에 그렇지. 영국 가가지고는 뭘 배웠냐면은 그 인간 중심을 배웠다. 네. 인간이 가장 높고 인간을 위해서는 뭐 잡아먹어도 괜찮고 네. 그 뭐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다. 예. 이래서 이제 그걸 배웠다 그러고 우리 인도에서 특히 불교에는 중생 중심을 내가 배웠다. 중생 중심. 모든 생명체를 중시하는 정신을 배웠다.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불교의 대성 보살계에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생이 아니라 네. 곤충까지도 생명을 뺏으면 다 살생이다. 그렇죠. 그 죄를 똑같이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소성 비국에는 사람을 죽여야 사바라의 극죄에 속하고 이제
그 밑에 뭐 새 죽이고 막 이런 것은 바일자라 해가지고 그거는 잘못되다가 참회 한번 하면 그만이죠. 네. 이런 차이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의 대성보살계 정신은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거. 네. 우리가 지금 그 한번 보면은 신비의 세계 같은 걸 한번 보면 말이에요. 네. 텔레비 프로 말씀하시는 거. 약한 게 막 잡아가 불독불 생기고 뭐 적은 놈은 막 앙탈하다 뺏기 죽고 네. 그것만 그래 인간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간도 약자는 꼭 미케 죽고 인간이 약자가 다 손해본다. 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불교의 평등정신이다. 예. 그렇다면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는 것이 그게 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강자에까지는 벌벌 기고 네. 약자한테가 눈을 크게 뜨고 네.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환경이랑 불교 환경은 이 외계와 이 자기 몸하고 네. 다시 말하면 기세간하고 우리 중생세간 네. 또는 이보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 둘로 안 보는 겁니다. 그 요새 말하면 자기 주변이 공기가 맑아야 나도 마음이 맑은데 네. 저쪽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 인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건강에만 필요하면 그 밖에 것은 다 잘라내고 파괴해도 괜찮다는 그렇죠. 좋다고 그러면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불교에는 이 법성이라는 거하고 불성이라는 거 법성은 무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이고 네. 유정에 있는 거는 불성이라 그럽니다. 네. 그게 하나인데 법성은 뭐냐 하면 건 바깥 이보고 예. 의보. 우리 이 지각하는 중생의 심성은 불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둘이 내가 깨달아가 성불을 할 때는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타입시 성불도 그렇죠. 유정무정이 동시에 성불하게 해야지다 하는 네. 이렇게 볼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도 귀한 생명과 같이 봐야 되고 네. 또 이 주변 환경도 무슨 나무 하나를 잘라버리는 것은 내 팔을 하자는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필요하면 그걸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네. 요새 어떤 종교에서는 무슨 뭐 기우제 지내고 뭐 남의 큰 나무를 비내면은 그게 몇백 년 큰 겁니다. 그렇죠. 그 큰 것이 넘어갈 때는 뭔가 우리는 뭐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봤냐 하면은 그 전에 사찰에 어릴 때 보니까 삼판하는 절인데 삼판하는 소송 생기고 막 주제가 쫓겨 나고 막 하고 돈 다 띄고 예. 그걸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수백 년 된 나무를 막 비가지고 막 꺼내고 막 이렇게 하산하니까 산이 막 사태가 나고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몸뚱이를 끌고 가 상식은 마찬가지다. 예.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환경 보호가 잘 된다. 네. 네. 물을 버릴 때도 우리 불교의 그 발이 피는 식사할 때도 예. 그거 싹 씻어가지고 다 마시고 찌개기도 안 보낸단 말이에요. 예. 예. 요게 바로 물 오염하는데 하는 게고 네. 네. 또 뭐 절약 정신 불교에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공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간다 그러면 잘 되겠는데 그게 그렇죠. 뭐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아, 참 오래간만에 스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좀 갑갑했던 것도 많이 트이고 참 스님 같은 분이 계신다면은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겠다는 그런 자신을 얻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계속 그 한국 불교의 기둥으로서 튼튼하게 버텨주시기 부탁드리고 너무 요즘 또 분주하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새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참 저희들 불자가 스님 같은 분을 이 시대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